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 무시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해 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위한 민생 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입니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이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로서는 이러한 국회에 있어서 더 이상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당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파탄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함께 돌면서 예산 대정 이 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부학이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우려, 그러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습니다. 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경수 지사를 보석 허가한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해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재판 준비와 추가 증거 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런 보석 허가 결정을 보면서 이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 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친차베스 법관을 대거 앉히고 대법원을 소나기에 쥐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반대 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법부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지금 어제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온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탈원전은 말 그대로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백신은 탈원전 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 자체도 불확실하고 원전 해체 산업이 결국 원전 산업과 비교했을 때 산업 규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원전 해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손에 스마트폰 들고서 공중전화 찾으러 다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 해체를 논하기 전에 탈원전 해체를 논하십시오. 탈원전이야말로 경제 해체, 산업 해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